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특히 일본 시장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강한 탓에 국내 기업의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보급이 느린 일본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 기술과 아이디어를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는 일본 1위 가구 업체인 니토리와 2020년 9월부터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반베이스는 2D 도면 이미지를 수초 안에 3D로 변환하는 3D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니토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거주 공간을 3D로 구성한 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5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도입 중이며 전 세계 니토리 매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반베이스는 일본 현지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이끌어냈는데요. 고밀도 도심 주거문화 중심의 일본은 초소형 엽소 주택이 많아 효율적인 가구 배치 및 공간 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반면 디지털 기술 보급이 느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어반베이스 관계자는 일본은 공간 컨설팅이 보편화돼 있지만 대다수 업체가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다. 침대나 소파를 스티커로 출력해 2D 도면에 붙이면서 고객에게 설명하는 식이라며 자사 3D 인테리어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설치가 용이하며 운영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본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인원 비즈 메신저 채널톡을 운영하는 채널 코퍼레이션은 사업 초기부터 일본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채널톡을 출시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일본에 진출했고 현지에서 8,000개가 넘는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채널 코퍼레이션은 기술력은 물론 현지 영업 전략을 바탕으로 안착에 성공했는데요. 일본 고객사를 만나면서 귀이개를 선물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고객 상담용 서비스인 채널톡의 특성을 담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채널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귀이개 선물이 재치있고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현지 고객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일본 시장에서는 처음 파트너십을 맺기 어려운 반면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쉽게 이탈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트업 마이쿤이 운영하는 개인 오디오 방송 플랫폼 스플라디오도 현지 문화를 공략해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힙니다. 진출 초기부터 개발을 제외한 담당자를 일본인으로 구성해 현지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마이쿤은 시장 진출에 앞서 일본 문화와 소비 습관 등을 분석했고 개인 방송은 하고 싶지만 얼굴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라디오 형식의 스플라디오가 일본 시장에 들어맞았던 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매월 방송하는 DJ 수는 평균 10만 명에 달하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수학 문제풀이 앱 콴다를 운영하는 메스프레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콴다는 일본 명문대 학생들과 현지 교사들을 활용해 실시간 질문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모바일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어 대면으로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일본 학생들을 사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오노 마사히로 어반베이스 일본법인 대표는 진출하기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여겨졌던 일본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디지털 전환이 일본 사회 전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대로 한국 스타트업의 뛰어난 시장 분석 능력의 결과를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유통업계는 자동 판매기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관광지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론 주택가 주차장이나 도로 등 비교적 한적한 곳에서도 자동 판매기를 세우고 있는데요. 자동 판매기가 다루는 상품 종류도 음료나 책 등 공산품에서부터 지역 특산물, 생활용품, 라면과 어묵 등 요리에 이르기까지 등 다양합니다. 자연스레 일본 유통업계는 자동 판매기를 응용한 무인화 기술도 일찍 익혔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과 마트, 숙박업소와 세탁소 등의 무인 기술을 속속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아날로그 문화가 일본 유통업계의 무인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에 반복되는 실패도 있으나 일본인들에게 깊게 남아있는 미지에 따른 불안과 거부감, 그리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자는 타인의 변화를 비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커다란 벽을 형성해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소비자들은 지폐와 동전 등 현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 대부분이 현금이고 기반도 대개 현금 위주인데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 캐시리스 기술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모바일, 앱 등 각종 스마트 결제는 물론 가상화폐 결제까지 지원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최근 일본 유통업계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결제 등 캐시리스 기술을 도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비대면 유통 문화가 널리 퍼진 것이 계기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2020년 5월에 사상 최초로 50%를 넘었습니다. 일본 이동통신사와 쇼핑 사이트는 후불 결제, 교통카드 충전 결제와 전자화폐 등 캐시리스 기술의 연구 개발에 나섰는데요. 일본경제신문은 한 시장조사 기업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경 일본 캐시리스 기술 시장 규모를 50억엔 약 49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일본 유통과 핀테크 기업들의 캐시리스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스마트 상점 결제 기술 스타트업 넥스트페이먼츠가 일본 파트너 기업과 함께 캐시리스 시장을 공략합니다. 파트너 기업은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는 일본 스타트업 아이런더리입니다. 아이런더리는 지금까지 무인 빨래방에 관리 운영 체제로 MS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를 썼는데요. 이를 구글 안드로이드로 교체하면서 캐시리스를 포함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넥스트페이먼츠와 손을 잡았습니다. 넥스트페이먼츠는 아이런더리의 관리 운영 체제를 구글 안드로이드로 바꾸고 스마트 결제 기술을 이식하는 동시에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형 세탁기 건조기에 통신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관리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소요 자원을 줄이도록 돕게 됩니다. 이번 디지털 클라우드화를 성공리에 이끌고 넥스트페이먼츠는 일본의 대형 유통기업들과 협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골자는 디지털 전산화, 선진 스마트 결제 기술과 비대면 기술 보급인데요. 일본 대형 가전 기업과 손잡고 가전 제품의 스마트 무인화 기술을 이식하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결제 기술은 활용 범위가 넓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결제 수단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한국은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신흥 스마트 결제 시장,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광철 넥스트페이먼츠 대표는 세계 유통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스마트 기술을 필수 기술로 인정했다. 넥스트페이먼츠는 클라우드 기기와 스마트 운영 솔루션 기술로 편리하고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전달하겠다며 일본 스타트업과의 협업은 우리나라의 고성능 비대면 스마트 상점 기술을 해외에 전파할 좋은 기회다.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에도 진출, K-스마트 상점 기술을 세계에 전하는 선봉 스타트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업계에서는 디지털 기반 기술력과 현지화 전략을 일본 진출 성공의 비결로 꼽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2020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해외 IT 기업과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아날로그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하위 문화, 일명 서브컬처가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멈춰있는 현실에서 쌓인 상상력을 가득 담아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은 가상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졌더라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열망도 비례했기에 이를 해소할 유일한 곳이었던 셈이죠. 때문에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장르가 매우 다양하며 비현실적인 요소를 가득 담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